안녕하세요. 전 최근에 파혼을 한 후 아직까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중입니다. 친구들은 별일 아닌 것 때문에 파혼했냐고도 하지만 저한텐 정말 큰 충격이었고 아직도 그날 일들이 머릿속에 남아있기에 제 사연을 공유하고 많은 사람들의 조건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 힘들게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올해 30살이고 전 예비신랑은 31살입니다. 지인 소개로 만나 1년 정도 사귄 사이인데 저는 맛집과 커피숍 다니는 거 좋아하고 얘랑은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1년 동안 제법 둘이 많은 곳을 여행한 것 같아요. 주말마다 틈틈이 시간 내서 같이 드라이브 가고 여행 다니는 것이 정말 좋았고 같이 그런 취미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얘랑이 마음에 든 이유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프로포즈 받았을 때도 흔쾌히 승낙을 했었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러하듯 저희에게도 몇 번의 고비가 있었는데요. 바로 예비 신랑이 뭐 하나에 빠지면 앞뒤도 안 보고 추진하는 성격 때문입니다. 좋은 성격일 수도 있지만 그게 저의 안전과 연관되는 일일 땐 정말 큰일이 되더라고요. 매번 저의 의견을 무시하고 혼자서 추진하는 성격을 서로 맞추지 못하다 보니 결국은 사건이 생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두 번 정도 사소한 실수나 다툼은 실수일 수 있고 성격일 수 있다 생각하지만 목숨까지 위협을 받은 일을 당해보니 예비 신랑을 더 이상 믿기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진 본능 성격으로 인해 파혼을 결정하게 됐답니다. 때는 작년 여름이었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주말에 거의 교회로 드라이브 다니고 여행을 다녔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1박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보통 여자분들께서는 펜션이나 제대로 된 숙소를 구하고 1박 여행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전 적어도 1박하는 여행이라면 씻기 편하고 편히 자는 걸 원하거든요. 잠자리가 예민한 편이어서 안 그럼 다음날 고생을 좀 하거든요. 반면에 제 전남친은 계획해서 떠나는 여행보다는 즉흥적인 여행을 좋아했고 여행 분위기 보다가 당일날 갑자기 1박을 하자고 하거나 임박해서 어플로 숙소를 구하더라고요. 그리고 펜션같이 숙소에서 자는 것은 이제 지루하다며 다른 곳을 찾길 원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캠핑을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면서 여름 휴가를 앞두고 장비들을 하나 둘씩 사서 모으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살짝 관심만 갖다가 말겠지 하고 신경 덜 쓰려고 했었는데 얘랑의 캠핑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너무 커지면서 저희 사이에 문제가 슬슬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나 이번에 텐트 새로 주문했어. 4인용 텐트라 안쪽 공간도 넉넉해. 밖에서 밥 해먹고 안쪽에서 잠자기에 딱 좋은 것 같아. 이거 봐봐. 어? 텐트를 이미 샀어? 우리 이번 여름 휴가 때 캠핑 가기로 했잖아. 나 화장실 불편하고 잠자기 불편한 데서 자는 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 에이, 그래도 이왕 가는 거 장비는 잘 갖춰야지. 여름 한 번 쓰고 안 쓰기엔 장비값이 너무 아깝지 않아? 그런데 쓰는 비용으로 차라리 화장실이랑 샤워시설 괜찮은데 숙소 잡자. 자기야, 캠핑의 묘미는 불편함이야. 그런 거 일부러 즐기면서 집의 소중함도 느끼고 야외에서 힐링도 하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매번 편한 것만 누리고 살겠어? 그래도 여행은 좋으려고 가는 건데 일부러 고생하는 건... 아니야. 자기가 아직 안 겪어봐서 그래. 한두 번 하다 보면 완전 좋아하게 될걸? 기다려봐. 내가 캠핑의 매력을 느끼게 해줄게. 내가 알아서 예약할 테니까 몸만 따라와. 예비 신랑이 정말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를 위한 캠핑 장비 구입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2박 일정인데 침낭이며 매트며 각종 요리 도구까지 캠핑 장비들을 하나씩 구입할 때마다 저의 두려움은 같이 커져갔죠. 씻을 걱정, 잠자는 불편함 때문에 캠핑은 별로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얘랑은 그저 재밌을 거라며 요즘은 장비가 잘 나온다며 캠핑 사이트와 동호회 사이트에 빠져서 캠핑 장비 쇼핑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장비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더라고요. 두어 달 정도 월급의 반 이상을 캠핑 용품 구매에 투자하는 예비 신랑. 그런데 제가 보기엔 장비들이 엄청 잘 갖춰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먹고 자는 기본적인 장비들은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램프, 가랜드, 테이블보 그런 꾸미는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특히 숙박을 위한 장비들, 보온 관련된 장비들은 좀 허술해 보였지만 그래도 계속 사이트와 동호회에서 장비들 구경하고 후기 읽는 것 같아서 일단은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나름 좋아해 보려고 노력도 했고 새로운 휴가에 대해 내심 기대도 했어요. 그리고는 휴가가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일기예보를 확인했더니 비가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일기예보를 보고 전 걱정이 돼서 예랑에게 물었죠. 혹시 모르니 펜션이나 숙소를 예약해 놓자고. 그런데 예비신랑은 풍경 좋은 위치 잡느라 힘들었다며 장비 다 갖추었으니 걱정 말라며 그렇게 첫 캠핑을 밀어붙였습니다. 자기야, 그럼 어디 캠핑장인지 알려줘. 주변에 어떤 거 있는지 내가 찾아볼게. 시설이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고. 미리 알면 시시하지. 내가 완전 어렵게 알아낸 데야. 시설 좋고 인기 많은 데니까 걱정 마. 그래도 신경 쓰여서 그러지. 알려줘봐. 가서 보면 자기도 알 거야. 완전 유명한 데야. 여기 풍경이 엄청 좋다고 난리인 데야.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미리 알고 가면 시시하다며 안 알려주는 예비 신랑. 계속 물어보면 괜히 분위기 망칠까봐. 그리고 처음이니까 저는 찜찜하긴 하지만 속는 셈 치고 그렇게 저희의 첫 캠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일날 비가 올 것처럼 정말 하늘이 흐려서 전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자기야, 하늘 봐봐. 비 많이 올 건가 봐. 우리 지금이라도 숙소 잡을까? 아니야, 걱정 마. 이거 방수 잘 되는 텐트야. 비 오는 캠프가 멋있다는 거 너 모를걸? 사랑이 뭔지, 우중 캠핑이 좋다니 그저 정말 좋은 줄 알고 나중에는 좋은 추억이 될 거라며 스스로 위안하면서 마지못해 출발했었죠. 그래도 캠핑장까지 가는 내내 즐거웠어요. 중간에 휴게소에서 쉴 때도 좋았고요. 날씨는 예보대로 흐렸지만 예비 신랑이 하도 자신만만하길래 믿었죠. 그렇게 앞으로 겪게 될 엄청난 일을 알지 못하고 몇 시간을 달려서 드디어 캠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긴 제가 알던 인터넷에서 찾아봤던 일반적인 캠핑장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캠핑장 내부에 각자 텐트 칠 사이트를 배정하고 주변에 화장실도 가깝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캠핑의 성지라며. 일반 계곡 있죠. 그런 계곡에 붙어있는 물가자리? 그런 곳이었습니다. 일기예보 때문인지 그날은 저희 말고 캠핑하는 사람은 안 보였고요. 저는 주변을 살펴봐도 화장실이 안 보이길래 예비 신랑에게 물어보니 일단은 기다리라며 그렇게 저의 대답을 회피하고는 열심히 캠핑 장비만 세팅하더라고요. 전 휴게소에서 마신 커피 때문에 좀 급했기에 다시 물었어요. 자기야, 미안한데 나 화장실 진짜 좀 급한데. 그래? 그럼 간이 화장실 일단 설치해줄게. 급한 거 해결해. 간이 화장실? 화장실이 근처에 없는 거야? 급하다며. 일단 여기서 해결해. 전 정말 급했지만 그리고 정말 싫었지만 주변에 정말 보이는 화장실이 없었고 그렇다고 야외에서 아무 데서 볼일 보긴 더 싫었기에 예비 신랑이 설치해준 간이 화장실에서 급한 볼일을 해결했습니다. 근데 아시나요? 간이 화장실? 작은 변기에 검은 비닐봉지 감싸놓은 그 간이 화장실. 찬바람이 송송 들어오고 위에는 다 뚫려 있는 그 간이 화장실. 민망하고 불편했지만 생리 현상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꾹 참고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급했기에 해결은 했지만 그런 곳에 볼일을 본다는 건 충격이었고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예비 신랑에게도 살짝 충격을 받았고요. 앞서 말했듯이 저는 화장실과 씻는 거 특히나 민감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온전치 못한 화장실과 샤워 시설 때문에 캠핑 다니는 걸 꺼려 했었는데 그래서 캠핑 가자고 할 때도 그 걱정 때문에 몇 번이나 되물었던 건데 간이 화장실이라니. 저는 점점 기분이 안 좋아졌지만 그저 좋다며 텐트 세팅하고 있는 예비 신랑을 보고 일단은 참아보기로 했어요. 저 나름대로 음식 해먹을 준비를 하면서 생각했죠. 다 세팅하면 화장실과 샤워실 위치는 알려주겠지. 있다고 했으니까 좋은 곳이고 유명한 곳이라고 했으니까 믿고 기다린 거죠. 그런데 세팅을 마친 예비 신랑이 배가 고프다며 밥을 빨리 해먹자는데 화장실과 샤워실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슬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주변의 분위기. 일단 준비해온 재료로 급히 저녁 준비를 하고 나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 먹었을 쯤 다시 되물었어요. 자기야, 이제 설거지도 해야 하고 씻을 준비도 해야 하니까 화장실이랑 설거지 하는데 어디 있는지 알려줘. 밥도 먹었으니까 산책도 갈 겸 같이 가보자. 사실 여기 화장실은 있는데 상가 화장실을 써야 한대. 그리고 샤워장은 유료라는데 지금은 또 수리 중이라네. 어? 그럼 어떻게 씻어? 설거지 같은 거는? 그거 어차피 일회용이니 쓰레기만 모아놓고 대충 정리하자. 자기야, 그럼 화장실은? 화장실 급하면 상가 화장실 다녀와. 왔다 갔다 할 때 길 건너가야 하니까 조심하고 밤에는 위험하니까 이왕이면 아까 설치한 간이 화장실 써. 네, 그랬습니다. 화장실은 좀 멀리에 있는 상가 화장실이었고 샤워실마저 고장났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보니 그곳은 정식 캠핑장도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저희는 아무도 없는 휑한 곳에 저희만 홀로 캠핑을 즐기게 된 거죠. 주변이라도 구경하며 기분을 풀고 싶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도 나름 계속 물소리도 들리고 잘 꾸며놓은 텐트 안도 따뜻해서 잠시나마 좋았어요. 아니, 전 좋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최소한 하루는 잘 버텨보자며 계속 좋다고 생각했고 계속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했고 저희는 텐트 안에서 맥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죠. 예랑이는 불꽃놀이 할 거 가져왔는데 깜빡하고 못했다며 내일 하자고 해맑게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분위기 맞추려고 예쁜 가랜드나 불꽃놀이들을 준비한 예랑이의 모습에 저의 섭섭한 마음은 좀 풀려갔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불편한 바닥에서 전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왠지 새한 느낌에 눈이 떠졌고 살짝 밖을 내다보니 계곡물이 많이 불어있더라고요. 비가 밤새 오면서 계곡물이 불어난 거였습니다. 자기야, 일어나봐. 왜? 더 자. 그게 아니고 밖에 비가 계속 와서 물이 많이 불어났나 봐. 괜찮아. 이거 방수 잘 돼. 물 불어나면 위험한 거 아니야? 괜찮아. 걱정 마. 전 심해진 빗방울 소리와 거세진 계곡 물소리 때문에 잠을 더 못 자고 뒤척였습니다. 반면 예비 신랑은 코까지 굴면서 아주 잘 자더라고요. 비가 그렇게 많이 오니 캠핑은 더 못할 것 같아 저는 혼자 자는 곳 밖으로 나와서 텐트 밖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새벽이라 너무 어두워서 밖이 잘 안 보였지만 뭔가 불안한 느낌은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자다 깨서 목이 너무 말라 생수를 텐트 안에서 찾아봤는데 생수가 없었습니다. 밖의 상황도 살필 겸 차에 있는 생수를 가져올 겸 차키를 찾았는데 차키가 안 보였어요. 자기야, 자꾸 깨워서 미안한데 지금 밖에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나 너무 피곤한데 괜찮을 거야. 우리 생수도 없어. 내가 차에 갔다 오면서 밖에 보고 생수 좀 가져올게. 차키 어디 있어? 잘 찾아봐. 어디 있겠지.
이런 데까지 와서 유난 피우지 말고 더 자. 이따 일어나서 필요하면 내가 갔다 올게. 나 목말라서 그래. 차키 어디 있는지만 알려줘. 여기에 뒀는데. 어디 있겠지. 잘 찾아봐. 자기가 어제 하도 다급하게 굴어서 내가 정신이 좀 없었잖아. 차키를 찾으려고 텐트 안을 다 뒤졌는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캠핑장 도착하자마자 정신없이 준비하느라 어디다 두었는지 모른다는 예비신랑은 자꾸 잠을 깨우는 게 싫었는지 대답하는 말투에서 짜증이 묻어나오더라고요. 일단 차키를 찾는 것이 중요하니 저는 꾹 참고 랜턴과 휴대폰 라이트에 의지한 채 열심히 텐트 안에서 차키를 찾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침이 밝았고 계곡물은 더 불어나 있었죠. 더 이상 그곳에서 캠핑하면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짐을 마저 챙기고 예비신랑을 급히 깨웠어요. 밖에 나가보니 정말 계속 물은 코앞까지 불어나 있었고 주변에 고인 빗물이 텐트 바닥으로 스며들기 시작해서 이너 텐트 밖은 이미 축축해져 있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일어난 예랑은 부랴부랴 옷가지들을 챙기고 짐 정리를 시작했어요. 안에서만 있지 말고 밖에도 좀 정리해. 이거 다 정리해야 철수하지. 아까 대부분은 내가 정리 다 했어. 이제 큰 것들만 챙기면 돼. 난 안에 있는 거 옷가지랑 물건들 좀 더 챙기고 할게. 비 맞기 싫어서 안 나오는 거 아니고? 너도 짐들 좀 옮기자, 어? 다급해진 상황에서 예비신랑은 아주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부랴부랴 황급히 텐트를 정리하고 짐을 차까지 옮기느라 서로 간의 대화는 줄었고요. 비에 온몸이 다 젖어서 춥고 배도 고프고 밤새 잠도 못 자서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도 그 상황에선 무사히 텐트를 철수해 귀가하는 것이 중요하니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몸이 떨리고 너무 힘들었고 너무 억울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텐트를 정리하던 중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답니다. 물건을 거의 다 정리하고 큰 짐들을 옮기려는데 갑자기 계곡물이 넘치기 시작해 저희가 있는 곳까지 물이 들이닥치기 시작한 거죠. 그 모습을 본 예랑은 갑자기 저를 확 밀치더니 텐트 용품들을 집어들고 혼자 뛰어갑니다. 저는 순식간에 땅바닥으로 넘어졌고 제 가방과 휴대폰은 그대로 물 웅덩이 속에 떨어졌습니다. 정신 차리고 떨어진 짐들을 급히 집어들고 제 짐가방을 들고 차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랑은 길 건너 차 속에서 창문만 연 채로 저에게 빨리 건너오라며 손짓을 합니다. 비는 억수로 쏟아지는데 새로 산 휴대폰 액정은 금이 가버렸고 몸은 다 젖었고 짐가방은 무거웠어요. 순간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상황이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혼자만 빠져나간 예비신랑이 저는 제일 무서웠습니다. 보통 이런 순간이라면 예랑이는 절 먼저 챙겨서 함께 대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순간적으로 놀랬다 하더라도 저를 밀치고 먼저 가버리다니요. 혼자 차로 대피해서는 빨리 건너오라고 손짓만 했던 예비신랑. 전 정말 예랑이의 태도에 너무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혼자 살겠다고 나를 밀치고 나온 거야? 나 지금 엄청 당황스러운 거 알아? 어떻게 나를 버리고 그냥 나와? 밀쳐놓고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버리더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짐을 챙겨놓고 시동 켜놓으려고 한 거야. 버리고 나오다니. 아니야. 빨리 나오라고 부른 거 못 들었어? 그리고 내가 밀친 게 아니라 일어나면서 너랑 부딪힌 거지. 너 넘어진 줄도 몰랐어. 나 넘어진 거 몰랐다고? 넘어지면서 물건 떨어지는 걸 못 들었어? 부딪혀서 넘어뜨렸으면 나를 먼저 챙겼어야지. 손잡고 같이 나오지는 못할 망정 먼저 뛰어가버려?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아니라니까. 내가 아까 새벽부터 계곡물 심상치 않다고 했지. 왜 항상 내 말은 무시한 채 혼자 막무가내인 건데. 나한테 한 번 더 물어보고 한 번 더 조심해줄 순 없는 거야? 지나간 일 가지고 지금 말해서 뭐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내 핸드폰, 젖은 물건들 다 어떡할 거야? 야, 근데 누군 그 와중에 핸드폰도 챙기고 지갑도 챙기고 차키도 다 챙겼네? 네,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예비신랑은 본인 중요품은 다 챙겼고요.
본인 캠핑 용품들도 다 정리해서 차에 잘 실어 놓았더라고요. 전 정말 더 이상 그곳에서 예랑이와 조금도 더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파혼하자는 말을 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어찌나 힘들던져. 사람이 위급한 순간에 본심이 나온다고 하던데 정말 예랑이의 본심이 그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예랑이가 집 앞에 찾아와서 싹싹 빌더라고요. 끝까지 자기는 날 버린 게 아니라면서 파혼까진 할 수 없다고. 저는 며칠을 끙끙 앓아 누워야 했습니다. 그 사이 예비신랑은 제 깨진 핸드폰을 새로 사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대략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예랑이의 행동에 너무 놀라셨죠. 예비 시부모님과 전화로 대화하시는 듯 하더니 결국 저희는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일이 아직도 악몽처럼 생생합니다. 순간의 공포감이 어제 일처럼 떠오르죠. 비 오는 날이 정말 너무 싫고 무섭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고 믿었고 이해하려고 했으나 그 사건 이후로 그러질 못하겠더라고요.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한순간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위험 앞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 지금이라도 헤어진 게 다행이라는 친구들. 여전히 저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며 앞으로 바뀌겠다며 매달리는 예랑이. 제 얘기를 들은 친구들은 100% 모두 제 이야기에 공감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 아직도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의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도 꾸준히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